9월 21일 토요일 건축주학교 9기가 개강을 합니다. 수강 신청은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프로젝트가 송파구 잠실동 4옥 전경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외관이 상당히 부드럽고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관 재료는 대리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디자인하면서 왜 이렇게 부드럽고 화이트 톤으로 설계를 했는지 그 부분을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설계 계약부터 착공 신고까지 대략 한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3년의 시간이 걸렸는지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의 설계 일정을 간단하게 보시면요. 제가 이 설계 계약을 2021년 5월 21일에 설계 계약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 프로젝트와 달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2021년 8월 17일에 지구 단위를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건축 심의를 받았습니다. 건축 심의를 완료된 게 2021년 12월 23일입니다. 자, 심의가 완료 후에 건축 허가를 들어가서 2022년 7월 14일에 건축 허가가 완료됐고요. 자, 그 이후에 또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가 있었는데요. 지하 안전영향 평가와 굴토 심의 이 부분이 2023년 4월 4일 날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완료되고 지하 안전영향 평가와 굴토 심의가 완료되는 이 시점이 무려 7개월이 걸렸습니다. 7개월. 왜 이렇게 걸렸는지 이 내용도 좀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착공 신고가 완료된 게 2024년 6월 10일이기 때문에 설계 계약을 2021년 5월에 했으니까 무려 3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10일에 착공 신고가 완료해서 현재 토목공사를 위해서 현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공사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대략 한 2025년 12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2026년 상반기 정도에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공사는 2025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략 한 인허가 일정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인허가가 있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하면서 시간을 또 잡아먹었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건축 심의를 또 받는데 또 한 달 걸리고, 자,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 평가와 굴토 심의를 받는데 7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 대지가 지하철 라인에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협의도 거치면서 또 시간이 걸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 평가는 프로젝트의 굴토 깊이가 10m를 초과하게 되면은요, 지하 안전영향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지하를 9.9m까지 파는 이유가 이 지하 안전영향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10m 미만으로 우리가 설계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0m를 초과해서 굴토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하 안전영향 평가를 받게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설계를 시작하면서 건축주와 협의를 하고 이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인허가 일정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 내용도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하 1층을 다 찾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10m를 초과해서 지하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철거 심의와 철거 감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무려 3년이 걸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이 왜 어렵냐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가 사업 대상지입니다. 사업 대상지인데 이렇게 까맣게 실선으로 구획을 해 놓은 부분이 뭐냐면 공동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 개발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사업지 대상은 뒤에 있는 땅 1번지와 16번지 그리고 본 사업지 이 세 개 대지를 묶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라. 이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산 사업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젝트가 대로변의 면에 있고요. 뒤에 있는 다세대 빌라와 같이 개발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로변에 있는 이 토지의 가격이 일단은 상당히 비싸고요. 뒤에 있는 다세대 단지 같은 경우는 각 세대별로 사업주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개발하려면은 이 세 개 필지가 다 같이 동의를 해야 되죠. 동의를 해야 되고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을 싫어하는 그런 건축주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개 필지의 건축주들이 사업을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이거를 파악을 해보니까요. 대략 한 12명 정도가 세대주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 12명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공동개발은 불가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공동개발에 묶여있는 것을 단독개발로 변경을 해달라 이러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세 개 필지가 공동개발로 묶여 있는데 나는 단독개발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는 단독개발을 해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단독개발로 풀었습니다. 단독개발로 풀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 도시계획 고시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건축계획을 하고 건축심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 이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데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지체를 했고 이거를 풀어야만 본격적인 건축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매우 중요한 인허가 절차부터 시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대지를 살 때에 지구 단위 계획에 묶여 있다면은 공동개발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런 땅처럼 공동개발로 묶여 있다면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단독개발로 풀어야 된다. 이런데 또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땅들을 조금 주의해서 매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사옥 전경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컨셉은 우아함, 부드러움, 그리고 화이트, 곡선, 여성 이렇게 상당히 조금 우아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공사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곡선이 들어간다든지 외부에서 이런 곡선을 쓰게 된다면은 이 석재 마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어렵고요. 여기 같은 경우라든가 하부 공간 이런 부분들이 주로 곡선을 많이 쓰다 보면은 현장에서 그 곡선에 맞춰서 돌을 또 잘라야 되고 또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잠실동 대로변에서 사옥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랜드마크적인 그런 디자인을 해야겠다. 그렇게 좀 욕심을 많이 내서요.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